어찌 보면 좀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최악. 아니 시장이 너무 떨어져요. 저 주식 접어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요. 참 제가 다 한숨이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주식 영상을 클릭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도 싫은 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 보면 좀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예요, 물가. 예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이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급은 줄어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살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 지금 물가가 왜 문제느냐? 물가가 무려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최악. 미국의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불리우는 CPI 지표가 있는데, 이상적인 수치는 매년 2%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발표치가 전년 대비 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수치 대비 거의 4배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럼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졌고 공급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왜 시장을 빠지게 하느냐? 결국 경제란 돈이 돌아야 좋은 것이에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줘야 돈을 버는 것인데, 물가가 올라가요. 하나를 사더라도 원래는 1,000원 하던 것들이 막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에는 좋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수요는 올라갔고 왜 공급은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수요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요. 기업도 다 도산하고요. 어떻게든 돈을 쓰세요. 금리를 낮춰주면서 사람들의 대출의 심리를 요구를 막 증진시켜주고, 돈을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막 현금을 살포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을 주네? 돈 써야지. 금리가 낮아지네. 대출 껴가지고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이렇게 소비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워낙 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풀려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요즘 밖에만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아직까지도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소비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공급은 왜 축소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류망이 막힌 거예요. 서로 간의 수출 수입을 왕래했었는데, 너네 코로나 확진된 국가 아니야? 야, 너네랑 우리 당분간 좀 교류를 못할 것 같아. 야, 너네 우리한테 배 보내지 마. 항공기 보내지 마. 막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대표적인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공급망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계속되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공급의 위축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들에 대한 상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에서 어떠한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고차,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사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가 안 나오니 중고차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축소되는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구나. 40년 만에 역대 최대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 올라간 거를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은 첫째로 사람들의 수요를 좀 낮추고 공급망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뭘 자꾸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공장을 좀 더 짓고 생산량을 좀 더 늘려. 근데 중동에 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이든 같은 경우, 너네 원유 좀만 더 생산해주지 않을래? 결국에는 공급 늘려주지 않을래?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니? 이제 우리 좀 다 같이 좀 살자. 이걸 이러다 다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 자체는 억제하면은 사실 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리한 수요는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죠. 금리 자체가 너무나 많이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명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산 거, 영끌해가지고 뭐 어디에다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금리를 올려서 소비 활동을 아무래도 살짝 위축시키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유동성도 회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대출 껴서 투자해놨던 것들을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느냐? 경제가 살짝 위축되는 현상이 나와버려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 모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시장이 언제 어디까지 빠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 물가가 잡혀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다면 뭘 해야 되냐? 결국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뭘 기준 잡아서 대응을 하느냐? 결국에는 물가가 언제 하락하느냐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들이대기보다는 지켜보다가 이제 좀 물가가 하락하고 있네, 안정화가 됐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야, 악재가 해소됐고 시장이 반등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자 봐봐요. 아까 제가 물가는 부동산, 중고차, 에너지, 식량에 의존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랑 중고차 가격은 이미 서서히 빠져가고 있어요. 왜?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중고차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차, 전기차 쪽의 수요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라 중고차 가격도 많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는 결국 물가가 잡히려면 부동산, 중고차 말고 에너지, 식량 가격이 잡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식량은 그나마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안정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왜? 식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확 늘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잡히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중동과의 협상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당장에 이런 부분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단정지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가다. 유가가 하락 안정화가 되길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스캘핑이나 단타를 노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점에서 사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둘 다 해도 좋아요. 둘 다 좋은 전략이긴 해요. 이게 취향 차이거든요. 사실 보통 하락장일 때 오히려 단타 스캘핑이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는 종목에 단타를 하기 위한 돈들이 이쪽으로 쫙 몰리는 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단기간에 확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흐름에서는 단타 스캘핑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고 차라리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 자체가 PBR 기준으로 1배 이하로 떨어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정 주가, 내가 기업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딱 쉽게 말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싸요.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좋은 종목 싸게 사 모은다 생각하시면 중장기 투자로 충분히 좋을 만한 현재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 근데 원래 주식 투자가 그래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질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한 1, 2년 만기 적금 든다 생각하시면서 적금 만기가 되는 뭐 1, 2년 뒤부터는 수익률이 더더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과거 어떠한 금융위기가 찾아와도 저평가일 때 사놓으면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내가 좋은 기업에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그 역시도 좋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세인 시장 영향을 안 받는 테마가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냈었던 원인 자체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품주, 통신주,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빠져도 이런 애들도 같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또 배당도 꽤 주니까. 그럼 반대로 방어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물가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이제 중고차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섹터도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에 대한 상승 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식량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식품, 그 다음에 축산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투자 기회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계속 이제 행보 스케치에서 그러한 산업들을 다뤄드린 이유가 바로 다 그런 이유가 좀 종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왜 안 좋은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려면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은 선반영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일정이 있어요.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호재라고 하죠, 호재. 자, 호재 일정이 요 날 딱 나온대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걸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은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리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통 선반영돼서 올라요. 자, 근데 일정이 딱 나왔어요. 재료가 딱 나왔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었네 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똑같은 재료가 나왔어도 애초에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미 그거는 발표된 이후, 즉 재료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팝니다. 그래서 보통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돼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이 정도를 기대하고 샀어요.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봤는데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삽니다. 주가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럼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악재가 나올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살까요,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팔겠죠. 그래서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딱 까놓고 봤더니 막상 내가 생각했던 악재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사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까놓고 봤더니 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악재네 하면은 더 팔아요.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세요. 6월 FOMC에서도 사람들은 0.75%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애초에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일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딱 까놓고 봤는데 0.75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빠진 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갔어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금리를 왜 올렸느냐, 결국에는 물가가 안 잡혀서. 근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좀 잡힐 줄 알았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도 더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몇 번 더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겠다 하면서 매도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리호 발사는 성공했는데 관련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이 이유인가요? 맞죠? 누리호 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하면은 관련주가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리호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발사하기 전에도 너무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성공했어요. 더 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누리호 발사 자체를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을 더 높게 생각했었다면 그 일정이 있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겠죠. 근데 막상 성공을 하면은 뒤늦게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성공했는데 더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없었지만 우리 큐피디님의 또 양질의 질문 덕분에 또 알찬 또 영상을 한번 또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큐피디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다라는 것을 사실 부자TV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려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려드릴까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주식시장이 그러하거든요.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또 다시 올라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 경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지만 않는 이상 결국 주식시장은 다시 적정 가치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계속 버티고 인내하셔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면은 거기가 여러분들의 결과이자 결승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승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이상 그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오늘도 한 걸음 내디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되세요.
뿅.